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 10월 22일, 10월 21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를 순방차 떠나셨습니다.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그 장관, 빈살만 그 왕세자, 그 왕세자가 우리나라 와서 아주 큰 보따리를 풀어놨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방송해 드렸는데요. 그 제딸의 그 홍해에 있는데 그 네옴시티 만든다는 거요. 그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 현장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업계가 또 각종 그 대기업들이 사우디에 엄청나게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당시 인력 수출이죠. 그 한국의 건설업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사우디로 수출을 그게 했었죠. 사우디로 보냈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 선진 기술로 사우디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우디에 건설하는데 한국의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일당벌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 단가가 일당이 높았으니까 서로 사우디 가려고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아마 사우디 갔다 와서 그래도 돈 벌어가지고 지금 좀 중산층으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아마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건강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하고 그 산유국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어떤 그 또 외교적으로 역할을 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 수출을 해서 한국의 먹거리 돈 버는 시장을 크게 확대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큰 보따리를 받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여하튼지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그래서 큰 그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뭐 전에 그 왕세자 왔을 때는 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라든지 그 건설 건축 그다음에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막에다가 첨단 농업 기술 뭐 이런 거를 사우디에서 원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우디 있을 적에 이렇게 보면은 그 넓은 그 사막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도 발을 디뎌보지 않은 땅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사막에 그 사막 입구에 가봤는데요. 그 끝에가 쫙 넓은 데가 그냥 그렇게 모래산이 있고 그냥 이런데 끝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비행기를 창문을 내다보면 4시간을 달려도 사막인 데가 있더라고요. 정말 사우디는 땅도 넓지만 앞으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데 따라서는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본 방송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주택 청약 통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청약 통장들 집이 있는 분들도 청약 통장을 붓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의 발표에 의하면
청약통장 가입자 122만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122만 명이 그만뒀다. 이건 뭡니까? 아파트 값이 천정부치로 올라가서 수십억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거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서 불입을 했다 하더라도, 또 청약통장이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갈 바에는 그냥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122만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을 여러분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부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정부의 계산착오에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저에게 국토부 장관 같은 거 이렇게 시키면요, 저 반값 아파트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시던 정주영 현대 회장님, 그 양반도 반값 아파트, 그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적에 반값 아파트를 그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었죠. 그 양반 할 수 있었습니다. 땅값이 싸고 건축비 싸면 분양가가 싸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입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122만 명이 떠났다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을 아무리 그 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그 건설에서도 아주 그냥 그 자금에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너무나 그 통계청에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통계 조작을 발표해서 아파트 그 단가, 아파트 그 세가, 아파트가 분양이 값이 얼마만큼 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계 정확히 보도를 안 해서 건설업 하는 사람들도 아마 거기서 헤맸을 거고요. 또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도 그걸 계산을 착오가 일으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강남하고 몇 군데를 빼놓고는요, 계속 떨어지는 데가 많잖아요. 지방에는요, 아파트가 1억 가던 아파트가 6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600만 원. 여러분들 꼭 그 수도권에서만 살 이유가 없는 분들은 지방에 가서 600만 원이면 좋잖아요. 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값싸고. 그러면 거기서 살면 되죠. 우리나라 뭐 지금 교통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한번 거기서 생각을 해보심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당첨돼도 집 못 산다. 청약통장 가입자 122만 명이 떠났다. 큰 문제가 일어나겠네요. 건설업체가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시장 조사를 잘 해가지고 아파트 공사를 정말 그 전에 같이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매달 8만 명씩 급감하고 잔고 금액도 지난 1년 9개월 동안 2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해액을 하는 메이죠. 청약통장을.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호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0만 2,550만 명으로 전월보다 1만 3,335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6월 2,703만 아니죠. 2,703만 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달 말까지 1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22만 9,361명으로 매달 8만 2천여 명씩 이탈해 2021년 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이 주로 많이 해지했지만 비교적 긴 4년 이상 5년 미만 가입자도 지난 15개월 동안 11.8% 감소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청약통장 잔고도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HUD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 잔고는 청약 열풍이 불었던 2021년 90조 4,251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말 89조 2,008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달 기준 88조 4,16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로또 청약이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전에는 청약이 시세보다 주택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금리와 원자재 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양가가 시세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평방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은 3,200만원으로 1년 전 2,806만원과 비교해 14%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으나 분양가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자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청약 미단이나 미계약 단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너무 낮은 것도 청약통장 가입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자 작년 11월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인상했고 지난 8월 다시 2.8%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연 4%에서 4.05%로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HUG가 청약 해지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원 7,61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8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 예적금 상품 대비 낮은 금리를 꼽은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고 주택 청약을 하지 않을 거라서 39%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축 미납입 사유 역시 1, 2위인 타 예적금 상품 대비 낮은 금리 46%와 주택 청약을 하지 않을 거라서 40%를 합쳐 80%를 넘어섰습니다. 절반이 40%가 금리가 낮다는 거고요. 또 40%가 주택 청약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택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주택을 사지 않겠다. 주택을 신청 안 한다는 그러니까 주택을 안 살 거다는 것이 40%. 그래서 80% 정도를 됐다는 얘기예요. 뭐 금리가 전에는 낮아도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들 그렇게 했는데 전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목적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저 아파트에 상승되면서 투기 목적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득을 보려고 초창기 문정부정부 때 초창기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 사실상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가격이 위로 상승된 데는 그들은 앞으로 더 이상 상승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가 하락세가 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아파트 시세가 점점 낮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신청하기위해서 청약했던 사람들이 122만 명이 거기서 이탈했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건설 회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현대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몇 군데를 빼놓고 지방에도 유명세가 있는 몇 군데를 빼놓고는 아파트 시세가 앞으로 계속 상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아파트를 꼭 거기서 생활하고 주거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아파트에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좀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는 떨어질 그 기회가 떨어질 시기가 분명히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앞으로 아파트 시세 하락되는 것 때문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투자는 세심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청약통장 가입자 122만 명이 떠났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을 뜻있게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